공매도 세력하니까 뭔가 뭐 내 돈을 뺏어가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좀 들잖아요. 아까 시장에서 좀 악마화하는 분위기도 있는 것 같고. 빌리지도 않고 팔아버리는 예. 이것은 사실 불법에 해당할 그렇죠. 수 있죠. 이번에 정부에서 이러한 제도를 갖다 정비하게 됐어요. 그래서 네. 전산화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자기가 빌렸다는 것을 확인한 후에 이것을 팔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그 공매도에 대한 어떤 문제점들이 많이 이제는 개선되지 않을까 이렇게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한방입니다. 3월의 마지막 날 공매도가 재개됐습니다. 아마 단기적으로는 우리 주식시장에 뭐 좋든 싫든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자세한 전망과 분석을 들어보겠습니다. 변정규 미주은행 전무 함께하겠습니다. 네, 전무님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공매도 하면 연관 검색어로 바로 뜨는 게 세력이에요. 이 공매도 세력하니까 뭔가 뭐 내 돈을 뺏어가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좀 들잖아요. 아까 시장에서 좀 악마화하는 분위기도 있는 것 같고 어떻게 보세요, 전무님은 이 공매도에 대해서? 네, 3월 31일을 기점으로 이제 공매도가 다시 재개가 됐죠.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외국계를 중심으로 한 투자자들이 이것을 악용한 사례들이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것들 때문에 공매도에 대해서 국내에 인식이 안 좋은 게 사실이에요. 네. 하지만 공매도라고 하는 이 사실만 여기 보면은 공매도라는 공짜는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매도는 판다는 거고 없는데 주식이 팔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거래를 하게 되면 주식 거래를 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주식, 그러니까 미리 사는 거죠. 그렇죠. 사고 난 다음에 팔아야 되는데 없는 사람이 판다. 빌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예. 빌려서 파는 겁니다. 그렇지만 빌려서 파는 것도 제도권 내에서 법령에 따른 거라면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빌려서 판다라는 거는 어쨌든 그 시장의 하락에 베팅을 한다는 건데, 자, 이 시장, 그러니까 이 주식 가격이 떨어질 거야 하는 것도 그 관점도 일종의 투자 관점이잖아요. 맞습니다.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 투자자도 있겠지만 하락할 것이라고 하락세에 베팅하는 투자자도 분명히 투자자들이겠죠. 이 모든 것을 다 포용해야지만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자본시장이고 주식시장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든 시장의 구성원들을 다 받아들여질 수 있을 때 주식시장은 사실 클 수가 있는 겁니다. 예. 문제는 뭐냐면 이 공매도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뭐냐면 공매도 차원에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아직까지도 완벽하게 이렇게 전산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빌려서 팔아야 되는데 빌리지 않고 팔아놓는 거예요. 이걸 불법 공매도라고 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로는 원래 공매도가 숏셀인데요. 숏셀링인데 이것을 네이키드 숏셀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지지 않고 빌리지도 않고 팔아버리는 예. 이것은 사실 불법에 해당할 그렇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정부에서 금융위원회, 금감원, 그다음에 이제 한국거래소 다 합해서 이제 이러한 제도를 갖다 정비하게 됐어요. 그래서 네. 전산화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많은 외국계 기관들이나 국내 기관들이 여기에 참여를 해서 전산화 과정을 거쳐서 이제 자기가 빌렸다는 것을 확인한 후에 이것을 팔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그 공매도에 대한 어떤 문제점들이 많이 이제는 개선되지 않을까 이렇게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내부 정보로 가끔 장난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미국처럼 그렇게 내부 정보로 장난치다가 걸리면 정말 감옥 가고 이 정도의 처벌은 돼야 이게 없어지지. 우리처럼 뭐 이렇게 처벌이 약한 사회에서는 정말 공매도는 해악밖에 없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의 시선도 분명히 있긴 있거든요. 그럼요. 사실상 이 공매도를 함에 있어서 위험성이 굉장히 큽니다. 공매도를 하면 모두가 다 돈을 버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 말씀이 저기 정확한 게 뭐냐면은 이제 내부자 정보 같이 확실한 정보, 하락하겠다. 이 주식의 주가가 하락하겠다고 생각하지 않는 한 사실상은 공매도를 하는 것은 위험이 커요. 왜 그러냐면 10만 원짜리 주식을 예를 들어서 빌렸다고 해보십시다. 이것을 갖다가 팔았어요. 팔았는데 10만 원보다 더 떨어져야지 사실상 수익이 나는 거 아닙니까? 네. 왜냐하면 하락에 베팅한 거기 때문에. 그럼 10만 원짜리가 가장 많이 떨어져 봤자 0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100% 하락하는 것까지가 하락에 대한 손실 구간입니다. 예. 반면에 10만 원보다 사실
20만 원, 30만 원, 100만 원까지도 오를 수 있잖아요. 네. 상한선은 끝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손실 구간은 무한대라고 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게다가 뭐 증권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빌리기 위해서는 상당한 수수료를 또 부과를 해야 되거든요. 네. 지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비용이나 아니면 리스크 차원에서 만만치 않습니다. 네, 또 공매도가 시장에 갖고는 선순환의 기능도 물론 있죠. 이제 사실 공매도가 있어야 현물과 선물 매수를 같이 하는 그 주체 세력, 외국인들이 또 많이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사실상 이제 공매도와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기본적인 매매 기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나 아니면 일본이나 선진 시장에서 없는 데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공매도를 이용한 여러 가지 파생 상품도 굉장히 많이 발달돼 있는 실정입니다. 네. 옵션이라든가 선물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제 공매도를 이용한 여러 가지 뭐 기법들이 많이 상품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예. 이런 상품들이 활성화돼야지 자본 시장도 굉장히 커지고 우리나라 시장도 증권 시장도 커질 거고요. 그리고 그래야지만 외국인들도 더 많이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궁극적으로 우리나라의 자본시장, 금융시장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법체계라든가 아니면은 네. 전사나 이런 것들을 확실히 해놓고요. 이걸 잘 지키게끔 예. 한 다음에 모든 것을 이제 풀어주는 그런 방식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매도 재개 첫날인데 오늘부터 달라지는 게 어떤 거예요? 예를 들면은 그 전산화가 이제 돼서 네. 이것을 이제 팔게 되면은 빌린 그런 네. 주식이 확실히 있는지가 이제 확인이 되는 거죠. 예. 시스템이 있습니다. 시스템 이름이 이제 KRX의 NSDS라고 있어요. 네. 이게 뭐냐면 이제 공매도 중앙 점검 시스템이라는 것을 이제 가동을 시작했어요. 두 번째는 이제 공매도의 상환 기간을 이제 정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되냐면은 일반적으로는 90일 이내에 네. 이렇게 빌리게 되고 무한대로 계속해서 이걸 연장할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앞으로 연장이 처음에 이제 빌린 기간 포함해서 최장 12개월 넘지 않도록 네. 이렇게 못 박았기 때문에 공매도의 기한도 이렇게 정하게 됐고요. 종목은 어떻습니까?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모든 종목으로 이제 확대된 거죠. 예. 이제 전 종목 전부 다 공매도가 가능하게 이렇게 허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지금 이것만 기다렸다는 거 아니에요? 공매도 재개되는 것만. 그렇지만 뭔가 타깃을 삼을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 본다면 이 공매도로 인해서 외국인들이 더 들어올 수 있을 것이 저는 이렇게 봐요. 그리고 공매도가 없는 나라의 어떻게 보면 제한적인 네. 이런 나라에 투자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았을까. 특히나 펀드의 예를 들면은 굉장히 명확합니다. 예. 펀드와 같은 경우는 공매도 기법이 없으면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주식을 굉장히 다양하게 갖고 그렇죠. 있기 때문에 예. 공매도가 허용되지 않으면 그 나라의 주시장에 더 많은 자본을 갖다 투입하기 어려운 실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좀 더 선진 시장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그 공매도 허용 조치는 재개 조치는 합당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매도가 재개된 게 어떻게 보면 시스템 정상화 차원에서는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는 것 같고 또 참여자를 늘릴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셨어요. 근데 과거에 그럼 공매도를 금지한 기간에 그럼 우리 주식이 좋았냐? 좀 따져보면 어떻습니까? 이제 2020년 코로나가 발생하고 난 후에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는데 그 이듬해에 다시 이제 공매도를 갖다가 다시 재개해줬거든요. 네. 그렇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고 이 기간 동안에 공매도가 금지가 됐었는데 이 기간 동안에 우리나라와 네. 해외 주식을 좀 비교를 해본다면 당시 2023년 11월에 코스피 지수가 약 2,400선 후반, 네. 2,500선 정도 됐었는데 지금 2025년 뭐 4월 1일, 3월 말, 4월 1일 기점으로 본다면 약 2,500 그대로 수준이거든요. 거의 뭐 같은 수준입니다. 오르지도 내리지도 않은 네. 이런 수준인데 반해 이웃나라 일본만 본다면 당시에 그 주가 지수가 약 3만 한 2천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네. 지금 본다면은 한때 4만까지도 올라갔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느 정도 많이 올라간 편이고요. 다우 지수를 본다면 다우 지수는 그보다 조금 더 네. 오른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웃 나라인 일본, 그다음에 다우 지수는 이렇게 많이 오른 반면에 네. 우리나라의 코스피는 굉장히 정체된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이 1년 반 동안에. 예. 단지 공매도
로 인해서 이렇다라고 얘기할 수는 네. 없지만 공매도도 거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공매도가 재개됐지만 큰 영향이 없다고 보는 측에서는 우리가 지금 PBR 한 0.8 정도로 보잖아요. 네. 예. 워낙 낮은 데다가 또 이제 기업들의 실적도 올 연초에 계속 이제 디스카운트된 면이 있었고 삼성전자도 1분기 안 좋다라는 건 어느 정도 확인이 된 거라 뭐 여기서 더 빠질 게 있겠어? 뭐 공매도가 재개돼도 큰 영향은 없을 거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던데 전무님은 이 시장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장기적으로 본다면 긍정적으로 봅니다. 특히나 지금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이제 관세가 4월 2일부로 이렇게 발효될 것으로 이렇게 예정이 돼 있고요. 게다가 우리나라도 정치적으로 약간 불안정을 네.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의 그 CDS 프리미엄도 조금 올라가고 있는 실정이긴 해요. 그리고 이제 환율도 1,470원까지 이렇게 오른 상황입니다. 반면에 이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면 향후에 여러 가지가 안정화되는 네.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고요. 하반기에는 우리나라의 그 주식시장이 미국이나 다른 여타 국가에 비해서 예. 더 유망하다고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요? 특히나 이제 그 항상 그 저평가된 주식들이 항상 좋은 주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모든 자산은요 항상 다 나쁜 자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항상 좋은 자산이 있는 것도 네. 아닙니다. 투자하기에 좋은 자산은요 저평가돼 있는 가치가 가격보다 저평가돼 있는 자산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오히려 고평가돼 있는 네. 미국의 자산. 게다가 지금 미국은 여러 가지 금리 인하를 앞두고 있거든요. 금리 인하가 하반기에 좀 더 가시화가 된다면 미국에 투자했던 자산들이 해외로 조금 더 나갈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한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의 주식시장이 좀 더 유망해지지 네. 않을까. 게다가 환율의 입장에서도 이제는 미국의 강달러보다는 좀 약달러가 앞으로 예.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더군다나 우리나라의 코스피는 더 힘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네.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뭐 일부 증권사에서는 뭐 삼성전자를 롱으로 보기도 하고 어떤 곳은 숏으로 보기도 하고 맥쿼리 같은 데서는 하이닉스는 롱으로 봤는데 또 삼성전자는 숏으로 보고 이게 굉장히 엇갈려서요. 약간 어느 장단에 좀 춤을 춰야 됩니까? 삼성전자와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대표적인 우리나라 반도체 주식의 대표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 SK 하이닉스와 더불어서 게다가 이제 TSMC와 많이 비교가 되어 왔는데요. 네. 특히나 HBM에서 이렇게 조금은 낙후되었다 이러한 얘기가 있으면서 이렇게 네. 주가에서도 TSMC가 많이 반등하는 와중에서 그만큼 수혜를 못 받은 것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예. 우리나라 그 반도체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많이 저평가돼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예. 그리고 우리나라 그 반도체 산업은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코스피의 그 척추를 이루는 그런 중요한 산업으로 네. 분류돼 있고요. 외국인들이 한국을 투자할 때 아직까지도 가장 많이 보는 게 반도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반도체가 반등을 해야지 예. 코스피가 반등을 할 수 있고요. 네. 반등을 만약에 한다면 굉장히 많이 반등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향후에 잠재력은 크다.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봅니다. 네, 일단 삼성전자는 레거시 쪽에서 좀 바닥을 잡아가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 마이크론이 어쨌든 낸드 가격을 한 10% 정도 올려놨고 네. 삼성전자도 100% 여기 따라가지 않을까요? 네, 그렇게 네. 봅니다. 관세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아직 있지만 예. 지금 어느 때보다 많이 불안정하긴 했지만 최근에 그 코로나 이후에 네. 반도체든 여러 산업이든 불확실성이 없었던 때는 없었거든요. 중국과 미국과 사이에서 이러한 수출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네. 예전보다는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전문인 말씀을 좀 종합해서 정리를 해보면 당장 외국인들이 공매도 재개했다고 그래서 한국을 숏 포지션 잡기보다는 환율이라든지 반도체 이런 좀 상황을 지켜보면서 일단은 좀 롱으로 가지 않겠느냐 그 시각이신 것 같아요. 네, 하반기 일단은 지금 뭐 정치적인 불안전성을 네. 제일 싫어합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국 그 주식 시장에 크게 지금 진입하지 않는 그러한 상황으로 보이고요. 다만 이러한 정치적인 불안정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난 다음에는 네. 투자자들은 항상 수익을 찾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보지 않습니다. 과거 대비해서 앞으로 이제 주식 시장에 있어서 가격 그 반등의 가능성이 높은 주식을 많이 찾지 않습니까? 예. 그럴 때는 한국의 주식이 지금 굉장히 저평가돼 있는 건 사실이에요. 게다가 환율 면에서도 본다면 굉장히 쌉니다. 한국의 지금 환율이 거의 지금 1,500
하락선에 육박하고 있기 때문에 네. 언제보다도 지금 원화의 가격이 싼 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강한 달러를 이용해서 예. 게다가 싼 주식, 저평가된 한국 주식을 사기에는 굉장히 적기라고 보이는데 여기에 걸림돌이 지금 한국의 정치적인 이런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해결이 된다면 네. 향후에는 한국의 주식을 저평가된 주식으로 해서 이렇게 투자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불확실성이 많은 시장이기 때문에 일단 공매도 타깃이 될 만한 종목에서는 피하고 보자 이런 심리가 있긴 있거든요. 약간 예상되는 종목 같은 거 혹시 있으세요? 뭐 네. 너무 많이 주가가 떠 있다라든지 단기간에. 이제 공매도를 하기 위해서는 뭐 주식을 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빌리는 것들도 이제 빌려주는 회사들이 따로 있습니다. 수탁 회사들이. 거래량이 많은 그 주식 같은 경우에는 대차도 쉽겠죠. 일단 조선 바이오가 대표적으로 많이 거론은 되더라고요. 공매도 타깃이 맞습니다. 될 거라고. 예. 근데 어쨌든 방산 같은 경우는 그래도 우리나라가 당분간은 좀 성장 잠재력이 큰 산업으로 계속 이 추세가 지속이 될 것 같은데 이게 공매도의 타깃이 될 수 있을까요? 네, 뭐 우려는 굉장히 많은 게 사실이죠. 하지만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전선화로 인해서 불법 공매도가 많이 근절될 것으로 보이고요. 공매도를 하기 위해서 증권 대차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된다면 네. 공매도 비용의 상승이 예상이 되겠죠. 공매도 비용도 많이 들고요. 게다가 절차도 굉장히 지켜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불법 공매도로 인한 외국인들의 공매도 남발은 어려울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1년 반 만에 재개된 공매도. 이에 따른 시장의 전망과 분석을 들어봤습니다. 향후 불법 공매도가 근절된다면 조금 더 시장 친화적인 방향으로 이 제도가 자리 잡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전망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변정규 전무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